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으로 취업 성공과 빠른 현장 적응까지. 안녕하세요, 오세입니다. 오늘 들어가실 건 미용사 내일 필기 문제인데요. 문제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라고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조금 변했던 문제들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요. 오늘 거 빠르게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질병 중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세균, 이제 박테리아죠.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폴리오 바이러스고요. 간염도 바이러스고, 디프테리아는 병원체, 세균이죠. 박테리아에 관련된 관련된 병원체고요. 네 번째도 풍진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시군구에 두는 보건행정의 최일선 조직으로 국민 건강, 증진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는 기관, 어디죠? 최일선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곳,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2번이에요. 3번, 건강의 정의를 가장 잘 설명한 것. 자, 신체적으로 안녕한 상태도 맞지만, 두 번째,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가 조금 더 가깝죠. 세 번째,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은 상태. 네 번째,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 자, 2번이 맞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노인 비율에 따른 사회 구분으로 다음 괄호에 알맞은 것.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쓰면서 볼게요. 7%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며, 총 인구 중 65세 인구가 20%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나요? 들어가고 있나요? 그런 상태이죠. 점점 그렇게 가고 있죠. 정답은 어디 있나요? 3번이네요. 5번, 에틸렌 옥사이드 2O 살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가스 살균이죠. 첫 번째, 고압증의 멸균법에 의해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맞아요. 두 번째, 50에서 60도의 저온에서 멸균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우유 같은 거 살균할 때 사용하죠. 세 번째, 경제성이 고압증계 멸균법에 비해 저렴하다. 낮은 온도로 길게 살균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더 부담스럽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내용이고요. 네 번째, 가열에 변질되기 쉬운 것들이 멸균 대상이 된다. 네, 우유 같은 거, 액체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피부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생기는 각질층의 증식 현상이며 원충의 국한성 비후증으로 경성과 연성 있는 거. 자, 계속적인 압박으로 생겨서 각질층이 증식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경성과 연성이 있대요. 딱딱해지는 것과 말랑말랑한 게 있습니다. 이거 티눈이에요. 티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7번, 다음 중 외부로부터 충격이 있을 때 완충작용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 뭐죠? 피하지방, 모발 같은 거. 지금 첫 번째 1번에 바로 보이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8번, 멜라닌 색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멜라닌은 각질층으로 배출되지 않는다. 자외선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멜라닌들은 배출이 됩니다. 우리가 여름에 또 탔다가 다시 원래 색깔로 돌아오죠. 그래서 배출됩니다. 1번 틀린 거. 두 번째, 몽고반점은 멜라닌과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죠. 아시아 계열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거죠. 멜라닌 색소 거기가 그 엉덩이 쪽에 이제 거기만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빠집니다. 세 번째, 멜라닌은 본래 역할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죠. 4번, 멜라닌은 황색 인종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 멜라닌은 그 인종과 상관없이 나타납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9번,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예외적으로 임의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은? 보통 이제 이 미용업 영업 법령 자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도 마찬가지 3번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번, 피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피지는 피부나 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네. 두 번째, 피지가 외부로 분출이 안 되면 여드름 요소인 면포로 발전한다. 그럴 수 있죠.
세 번째, 일반적으로 남자는 여자보다 피지의 분비가 많다. 많아요. 네 번째, 피지는 아포크린 한선에서 분비된다. 피지는 아포크린 한선이 아니고요. 피지는 모공에서 분출이 되죠. 모낭이 연결된 모공에서 분출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에요. 11번,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된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이거 문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기억하실게요. 의료보험이 일단 시행됐던 건 1988년이에요. 시골부터, 지방 소도시부터 시행이 됐다가 1989년 7월 달에 전 국민에게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하는 정답은 1989년이에요. 왜? 전 국민에게 적용됐던 시기니까. 최초로 시행됐던 게 언젠가요? 라고 하면 1988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림픽 때 지방부터 시행을 됐고요. 그 다음에 7월에 전 국민에게 시행됐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2번, 다음 중 적외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혈류의 증가를 촉진시킨다. 두 번째, 피부의 생성물을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피부에 뭘 발라놓고 적외선을 쏘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더라도 약을 바르고 적외선을 또 쏘기도 하죠. 세 번째, 노화를 촉진시킨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건 자외선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죠? 적외선은 아니에요. 아닌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거고요. 네 번째, 피부에 열을 가하여 피부를 이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13번, 및 화장용 화장품인 페이스 파우더를 사용해야 할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첫 번째, 땀과 피지로 인해 화장이 번지는 것을 막을 경우에 페이스 파우더를 사용을 하죠. 파우더 치잖아요. 우리가 메이크업 하고 나서도 파우더 치잖아요. 왜냐면 그 땀과 피지 때문에 번지거나 흡수되거나 화장이 먹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스 파우더를 치죠. 그래서 1번이 가장 합당한 정답이네요. 두 번째, 추운 날씨에 피지 분비 작용과 발한 작용이 적어질 경우. 세 번째, 여름철 파우더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할 경우. 네 번째, 잔주름과 주름살이 많은 부분을 감출 경우는 아닌가? 네, 정답은 1번. 14번, 테트라도톡신은 다음 중 어느 것에 들어있는 독소인가? 테트라도톡신 어디죠? 보고에 들어있죠? 보고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두 번째, 감자에는 솔라닌 들어있고요. 버섯에는 무스카린이 들어있고요. 네 번째, 조개에는 삭시톡신이나 베네르핀 같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정답은 1번. 15번, 미용사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첫 번째, 영업소에 상호가 변경되었을 때. 상호 변경은 재발급은 아니고요. 그 정정 신청하시면 되죠.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이때는 재발급 하셔야 돼요.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도 재발급 하셔야 돼요. 세 번째 보면 이름 있네요. 네 번째, 면허증이 허락 못 쓰게 되었을 때.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때도 재발급 사유가 됩니다. 새로 발급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 16번, 곤충을 매개로 인체에 침입해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자, 요거 물어보면은 이거 그거거든요. 바이러스보다는 크고요. 세균보다는 좀 작아요. 근데 곤충을 매개로 옵니다. 몸에 들어와요. 르케차예요. 르케차. 정답은 3번. 17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첫 번째, 공중위생협회 단체장이 추천하는 단체 소속 직원은 가능해요. 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요. 명예자 보면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비자 단체 단체장이 추천하는 단체의 소속 직원 가능하죠. 세 번째,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가능해요. 네 번째, 3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이 사람들은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애매한 게 공중위생감시원은 이런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위생감시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4번이 될 수 없진 않아요. 경력이 있는 공무원인데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애매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요구하는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중 기저층의 중요한 역할로 가장 적당한 것. 기저층은 뭐하죠? 기저층에서는 각질 형성 세포도 형성되고요. 멜라닌 형성 세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랑게리안스도 있고요. 촉각 세포도 거기 존재하고 있죠. 근데 여기 기저층이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금 수분 방어 아니고요. 면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팽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새 세포의 형성이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정답은 4번이에요. 19번, 다음 감염병 중 환경위생의 개선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 볼게요. 첫 번째, 유행성 이하선염은 바이러스로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죠.
그래서 환경위생의 개선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누구든 걸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장티푸스. 이건 환경과 상관이 있죠. 왜? 더러운 물이나 파리 등이 옮길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세균성 이질도 마찬가지. 이것도 물이나 뭐 그런 것들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콜레라 같은 경우도 뭐 쥐들, 벼룩 이런 애들이 옮길 수 있는 질병이죠. 그래서 환경위생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유행성 이하선염, 그러니까 볼거리죠. 볼거리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환경과는 크게 상관없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0번 살균 작용의 기전 중 산화에 의하지 않은 소독제는. 자, 이런 문제는 산화를 이용한 거랑 단백질 변성작용을 이용한 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석탄산은 단백질 변성을 이용한 소독제입니다. 페놀이라고도 하고요. 3% 시작해서 사용하는 요 석탄산이죠. 정답이겠네요, 일단. 자, 그리고 산화에 의하는 건 과망간산 칼륨, 과산화수소, 염소, 그리고 표백분 이 정도가 있어요. 얘네들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1번 피지 조절과 항우울과 함께 분만 촉진에 효과적인 아로마 오일. 보통 이런 거 나오면 항우울 나오면 라벤더 찾으라고 하는데 분만 촉진이 나오는 순간 자스민이 효과적이에요. 분만 촉진이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에요. 22번 다음 중 이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공인 이미용 학원에서 3개월 이상 이미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는 안 돼요. 두 번째, 이미용 업소에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이미용에 관한 기술을 수습한 자도 안 돼요. 세 번째, 이미용 업소에서 이 미용사의 감독 하에 이미용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자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종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 있어요. 23번 고무장갑이나 플라스틱의 소독에 가장 적합한 거. 첫 번째, 이온가스 멸균법. 고무장갑 플라스틱이니까 고온으로는 소독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온을 돼 있는 걸 찾으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온가스 멸균법은 저온 살균법 중에 하나죠. 가능하고요. 두 번째, 고압증기 멸균법에 고무장갑이나 플라스틱 넣으면 다 녹아요. 세 번째, 자비소독법도 100도씨 물에 15에서 20분 동안 끓이는 건데 고무장갑이나 플라스틱을 넣으면 녹겠죠. 네 번째, 오존. 오존은요 보통 물 소독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24번 산소보다 낮은 농도 2에서 10% 범위에서만 증식이 가능한 세균. 세균 구분만 했을 줄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호기성균은 산소가 있어야지만 살고요. 산소가 있어야 이렇게 불어줘야 사는 애들. 혐기성균은 산소가 없어야 사는 애들. 통성 혐기성균은 산소의 유무와 상관이 없이 사는 애들. 그리고 미호기성균은 미량의 호기성, 미량의 산소가 있어야 사는 애들.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에요. 25번 각종 살균제와 기전 연결이 틀린 것. 첫 번째, 과산화수소는 가수분해가 아니고 아까 좀 전에도 있었지만 산화작용을 위한 소독제입니다. 근데 가수분해는요 석탄산 아니죠. 근데 이제 가수분해 같은 경우는요 그 생석회 같은 경우가 가수분해를 이용해서 살균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바로 있네요. 생석회 가수분해고요. 세 번째, 알코올은 단백질 변성작용을 이용하는 게 맞고요. 페놀도 단백질 변성작용, 그러니까 단백질 응고작용 같은 말이에요.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26번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시청에 영업신고를 하러 가시면 그 과가 같아요. 공중위생관리법에 거기 다 같은 데서 봤거든요. 해당하는 건 숙박 해당하고요. 목욕장 해당하고요. 근데 요식업은 아니에요. 미용업 해당하고요. 보통 이렇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그 세탁이나 건물위생관리업도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영업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요직업만 아니에요. 27번 살균력은 강하지만 자극성과 부식성이 강해서 상수 또는 하수의 소독에 주로 이용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물 소독할 때는 보통 그 오존을 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리가 상수도 물을 이제 우리가 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게 하수관을 타고서 보내요. 보낼 때 보통 염소를 섞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 물 주거나 할 때 염소 냄새 나니까 우리가 받아놓고 염소 날라가면 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28번 수렴 화장수의 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수분제. 수분제는 뭐냐면요,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말라 있더라도 좀 덜 마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알코올 포함되어 있고요. 세 번째 물 포함되어 있고요. 네 번째 표백제는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정답은 4번. 29번 피부 표면의 구조와 생리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각질층에 존재하는 친수 성분을 천연 보습인자라고 한다. 맞아요. 두 번째 피부의 이상적인 산성도는 pH 6.에서 7.8이다. 7을 넘어갔네요. 그럼 알칼리성이겠죠? 피부는 4.5에서 6.5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3번 피부의 pH는 성별, 계절별로 변화가 거의 없다. 있어요. 있죠. 네 번째 피부의 피지방은 건강 상태 및 위생과는 관련이 없다. 있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30번 손상되기 쉬운 프리엣지의 윗부분은 매트리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프리엣지 어디죠? 자유연이죠. 자유연, 손톱 조형하는 곳. 자유연의 윗부분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그 매트리스의 뒷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뒷부분.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여기도 띄워드릴 건데 요 문제가 요즘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치만 기억하실게요. 두 번째 매트리스의 중간 부분은 프리엣지의 중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매트리스의 앞부분은 프리엣지의 그 아랫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나온 김에 잠깐 외우고 가시면 뒷부분, 윗부분은 뒷부분, 중간은 중간, 앞부분은 아래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31번 피지선과 한선 분비물이 피부에 윤기를 주어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니게 해주는 피부의 생리작용은 피지선과 한선의 이게 땀이죠. 피지와 땀이 나와서 피부에 윤기를 주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피부의 생리작용 분비예요. 분비. 근데 너무 안 나오면 푸석푸석 하고서 윤기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적당히 나오죠. 그걸 분비작용인 거죠. 정답은 1번. 32번 임의용 영업자가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조치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영업하지 말라 그랬는데 영업을 했어요. 그럼 내가 공무원이면 내가 가서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해당 영업소 간판 및 기타 영업 표지물을 제거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하는 거 할 수 있고요. 3번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기 위해 인터넷에 정보 공개하는 건 안 되고요. 네 번째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봉인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치우거나 내가 문을 잠그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돼요. 3번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33번 과도한 압력으로 큐티클을 밀어 올려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조각백선은 여기 이제 곰팡이 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고랑이 파인 일 요런 거 압력으로 큐티클을 밀어 올렸어요. 그러면 고랑이 파여서 이렇게 파이거든요. 퍼로 요거 2번이고요. 2번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손 거스러미 행내일이라고 하죠. 거스러미가 여기 손톱 표면까지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고요. 네 번째 교조증. 교조증은 이제 오니코파지 손톱 물어뜯는 거를 뜻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34번 네일의 가운데 부분이 움푹 들어간 증상으로 선천적 요인이나 반점, 갑상샘,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네일의 병변. 이거 보시면 코일로니키아에 대한 병의 이름이에요. 밑에 건 이제 조금 전에 방금 직전에 문제 있던 거. 행네일은 우리가 이제 큐티클이 잘 안 내려오는 거. 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푸셔로 밀다가 큐티클 제거할 때 밀다가 잘못 밀어서 푹 파이는 경우들을 뜻하죠. 그리고 네 번째 오니코크립토시스는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파고드는 발톱이에요. 파고드는 손톱이나 이렇게 말려갖고서 파고드는 거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어디 갔어? 1번이에요. 35번 아크릴 네일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첫 번째 네일 팁은 인조 우리 내추럴 TV드랩에서 사용하죠. 두 번째 네일 랩은 실크 익스텐션이나 내추럴 TV드랩에서 사용하고요. 그리고 젤 같은 경우는 이가제에서 사용하죠. 아니면 젤 연장할 때 젤 원톤 스갑초 할 때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 모노머는 아크릴 네일에서 사용하는 재료죠. 정답은 4번.
36번 네일 팁 접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조갑 박리 증상이 있는 네일은 점도가 있는 글루로 코팅을 한 후 그 위에 네일 팁을 연장한다. 자, 조갑 박리증이 있는 분들이 조갑, 요 손톱이 박리, 떨어지는 거예요. 네일 베드에서 떨어지는데 시술을 한다고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 틀린 내용 1번이에요. 두 번째, 힘을 빼고 살펴시 눌러 접착한다. 그렇죠. 살짝 이제 45도 각도부터 이렇게 올려서 살짝 눌러서 접착하죠. 세 번째, 글루 드라이어는 가까운 거리에서 강하게 분사하지 않는다. 네, 가까이서 뿌리면요, 그 글루 같은 경우는 노랗게 변색이 돼요. 그래서 이제 거리 보통 이제 2-30c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조금만 뿌려도 됩니다. 네 번째, 45도 각도로 천천히 접착한다. 그렇죠. 여기 손톱 팁이 있으면 45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곡면을 맞았을 때 정지 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죠. 정답은 1번이에요. 37번,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임의용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진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일반 가정에서 초청이 있는 경우 절대 안 되죠. 두 번째, 학교나 단체 등의 인원이 많은 경우 절대 안 되죠. 세 번째, 혼례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그 의식이 직전 행하는 경우 가능하죠. 그래서 출장이나 웨딩홀에서 하기도 하죠. 네 번째, 영업점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는 경우는 안 돼요. 봉사의 경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영업소에 오지 못하는 질병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가능해요. 근데 이런 나머지 케이스들은 다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38번, 자외선 차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자외선 산란제는 투명하고 자외선 흡수제는 불투명하게 표현된다. 바뀐 것 같아요. 자외선 흡수제는 불투명하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투명합니다. 두 번째, 자외선 산란제는 물리적인 산란 작용을 이용한 제품이다. 맞아요. 산란하는 거니까. 세 번째, 자외선 흡수제는 화학적 흡수 작용을 이용한 제품이다. 맞습니다. 네 번째, 자외선 차단제의 구성 성분은 크게 자외선 산란제와 흡수제로 구분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편하게 기억하세요. 자외선이 왔을 때 산란시킬 거라서 무언가 산란 작용을 하는 이제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한 거고요. 자외선 흡수제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자체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용액 자외선 그 제형 자체에 흡수가 있는 거라서 투명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39번,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모발의 손상을 예방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은? 모발 건강 도움. 첫 번째, 헤어스프레이는 건강 도움은 아니죠. 두 번째, 헤어 트리트먼트는 건강 도움이 맞고요. 세 번째, 포마드도 왁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아니고요. 네 번째, 헤어 젤도 스타일링을 위한 거죠. 1번, 3번, 4번은 스타일링을 위한 제품들이고요. 두 번째, 헤어 트리트먼트만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손상 예방을 하는 제품이네요. 정답은 2번. 40번, 네일랩 자연 네일 보강에서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거. 실크 연장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네일랩 당연히 필요하겠죠. 실크 필요하니까. 두 번째, 경화 촉진제 필요해요. 왜? 글루를 쓰고 나서 이걸 촉진하는 드라이가 필요하죠. 세 번째, 네일 접착제 필요하죠. 붙여야 되니까. 네 번째, 네일 팁은 네일랩 연장에서 필요 없고요. 이건 내추럴 팁이래. 팁 연장에서 필요하죠. 정답은 4번. 41번, 기초 화장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기초 화장품이란 피부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네. 두 번째, 기초 화장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질층을 충분히 보습시키는 것이다. 네. 세 번째, 마사지 크림은 기초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해요. 마사지 크림은 기초 화장품이 맞아요. 크림이잖아요. 맞고요. 네 번째, 화장수의 기본 기능으로 각질층에 수분, 보습 성분을 공급하는 것이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 41번, 손톱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손가락은 어디죠? 자, 제일 빠른 건 중지예요. 중지, 검지, 약지, 엄지, 소지 순서로 갑니다. 제일 느린 건 소지, 제일 빠른 건 중지. 그래서 정답은 3번. 43번, 고대 그리스 로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마누스와 큐라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그래서 마누스 큐라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매니큐어라는 단어가 생성이 됐죠.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이상적으로 여겼다. 그렇죠. 맞는 얘기네, 바로. 네, 1번이겠네요. 두 번째, 주술적 의미로 헤나를 사용하여 손톱을 염색하였다. 헤나는 피부나 머리를 염색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세 번째, 보석, 금, 대나무, 부목으로 손톱을 보호하였다. 아니고요. 손톱의 색으로 사회적 계급을 분류하였고 금색, 은색을 사용하였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45번 발목, 발가락은 몇 개의 뼈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요렇게 물어보는 거랑 손 뼈 개수 물어보는 게 나오죠? 발목 뼈들은 26개고요. 그러니까 발에 있는 뼈, 발목, 발가락 다 해서 26개고요. 손에 있는 뼈는 다 해서 27개입니다. 한 개 차이 나요. 그래서 26개. 어딨죠? 정답 4번이네요. 46번 화장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네. 두 번째 화장수, 로션 등에 있다. 네. 세 번째 특정 부위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아니죠. 아니고요. 네 번째 인체를 청결, 미화하기 위해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 47번 유연 화장수의 작용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피부의 모공을 넓혀준다. 유연 화장수 모공 넓히면 누가 씁니까? 네. 누가 씁니까? 아니죠. 1번 아니고요. 두 번째 피부에 남아있는 비누의 알칼리를 중화시킨다. 맞아요. 그래서 약산성을 돌려주죠. 세 번째 유연 화장수는 보습제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번째 피부에 영향을 주고 윤택하게 한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1번. 48번 하이포니키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하이포니키움 어디죠? 여기 손톱 밑에 있는 여기 요 부분이에요. 세균 침투 안 하게 하고요. 여기 손톱 부착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 네일 매트리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에포니키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에포니키움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 옐로우 라인 밑에 위치해 있으며 그렇죠? 프리엣지 아래에 돌출된 피부 조직이다. 네. 세 번째 박테리아와 이물질로부터 네일 아랫부분을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네. 네 번째 하이포키니움에 상처가 생기면 네일 보디가 네일 베드에서 분리될 수 있다. 네. 여기 쿡 찔리면 예. 아프겠죠. 분리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1번은 매트리스를 보호하는 건 어디예요? 에포니키움. 하이포키니움은 손톱 밑에 부분 여기. 49번 손톱이 가로로 깊이 고립하였을 경우 요 문제 계속 나오네요. 그죠?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은 첫 번째 굴곡진 부분 중 돌출된 부분의 두께를 네일 파일로 제거한다. 안 돼요, 안 돼. 조심해야죠. 두 번째, 움푹 들어간 부분을 인조 네일로 보강한다. 그쵸. 꺼져 있는 부분을 보강을 해서 조금 더 튼튼해질 수 있게 하는 건 괜찮아요. 2번이 맞는 내용이겠네요. 세 번째, 네일 강화제를 도포한다. 보수를 해줘야지, 일단. 그죠? 네 번째, 관리할 수 없는 네일이다. 관리할 수 있어요. 약해진 부분, 꺼져 있는 부분을 보수해주면 괜찮습니다. 정답은 2번. 50번 에탄올이 주성분으로 미경화제를 제거할 때 사용하는 재료. 자, 에탄올이 주성분이고요. 미경화제를 닦을 때는 그 젤 클렌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젤 클렌저랑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아세톤이랑은 또 성분이 다른 거예요. 젤레이를 제거할 때나 아니면 그 일반 폴리시 제거할 때는 아세톤을 사용을 해요. 근데 미경화제를 제거하는 용도는 에탄올로 되어 있고요. 젤 클렌저를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아세톤으로도 제거가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잘 떨어질까봐 젤 클렌저를 따로 사용하는 편이죠. 51번 발등을 굽혀 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하는 근육. 자, 발근육, 손근육, 발뼈, 손뼈는 웬만하면 외우지 말라고 하는 편인데 일단 나왔으니까 볼게요. 발등을 굽혀서 발가락이 바닥에 닿게 하는 요 근육은 여기 위에 있는 거. 긴 발가락 장근이에요. 장지신근이라고도 하고요. 말 비슷한 거로 푸세요. 왜냐면 네, 저는 뼈는 항상 외우지 말라고 하는 주의예요. 뼈 다 외울 시간에 다른 거 한 자라도 더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정답은 4번. 52번 네일 팁, 턱을 제거하면 안 되는 네일 팁. 첫 번째 내추럴 네일 팁. 이거 턱 제거해야 되죠. 턱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내추럴 네일 팁을 보통 사용을 하죠. 시험 때, 3교시 때. 내추럴 네일 팁, 내추럴 팁들의 이 과제가 있잖아요. 그때 네일 턱 제거하고요. 근데 두 번째 보시면 화이트 네일 팁 같은 경우에는 웨딩 네일이나 이 프렌치 모양 살릴 때 씁니다. 그래서 턱 제거를 안 해요. 턱 제거를 하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쁘게 팁 모양, 프렌치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화이트 네일 팁만 유일하게 턱 제거를 하지 않아요. 또는 문양이 들어가 있는 팁들이 있어요. 무늬가 있거나 컬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제거하지 않아요, 턱을. 세 번째 클리어 네일 팁 제거하고요. 턱 제거하고요. 네 번째 하프웰 네일 팁. 네, 하죠. 하프웰 네일 팁은 이만큼 덮는 팁인데 이렇게 생긴 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시험에서는 안 쓰니까요. 정답은 2번.
53번 다음 중 인조네일 제거의 재료가 아닌 것은? 첫 번째 아세톤 필요하죠. 두 번째 네일 표백제는 필요 없죠. 세 번째 네일 파일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 큐티클 오일 필요하겠죠. 오일은 왜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아세톤, 퓨어 아세톤을 손에 덮어야 되는데 그때 손톱 주변에 퓨어 아세톤이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손톱 주변에 보호하기 위해서 큐티클 오일을 바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54번 그라데이션 컬러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첫 번째 스펀지 아랫부분의 짙은 컬러 부분이 큐티클에 닿게 한다. 스펀지 아랫부분의 짙은 컬러 부분이 큐티클에 닿게 한다? 아니죠. 큐티클은 투명하게 들어가 있고요. 손톱 밑으로 갈수록 프리엣지 부분으로 갈수록 짙은 컬러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죠. 반대로 되어 있네요. 틀린 거. 두 번째 스펀지를 사용하여 그라데이션 컬러링을 하는 경우 톱코트는 생략이 가능하다. 톱코트는 당연히 발라야 되겠죠. 세 번째 그라데이션은 한 가지의 컬러만 사용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써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그라데이션은 네일 브러쉬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네일 브러쉬로 하는 게 솔직히 조금 편해요.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스펀지를 선호를 하죠. 왜냐면 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니큐어를 갖고 하다 보니까 금방 말라요. 그래서 브러쉬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젤로 그라데이션 하는 경우는 브러쉬가 훨씬 편하긴 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55번 굳은 네일 폴리시를 묽게 만들어 사용하기 위해 네일 폴리시 병에 한두 방울 넣어 사용한 거. 띠너예요. 띠너라고 팔아요. 이게 검색은 띠너로 하는데 이름은 시너예요. 3번이에요. 네일 폴리시 시너예요. 근데 띠너로 팔아요. 저도 살 때 띠너라고 구매해서 사요. 근데 띠너라고 써있고 영어로 시너라고 써있어요. 네, 3번입니다. 1번의 네일 폴리시 리무버는 폴리시 리무버 지우는 거겠죠? 네일 폴리시 퀵 드라이, 네일 폴리시를 빨리 말릴 수 있는 드라이고요. 네 번째 세니타이저는 손 소독제를 뜻합니다. 정답은 3번. 56번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 소독하는 재료가 아닌 거. 큐티클 리퍼 소독해야 되고요. 큐티클 푸셔 소독해야 되고요. 네일 클리퍼 소독해야죠. 네 번째 일회용 네일 파일은 버려야 되겠죠.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겁니다. 정답은 4번. 57번 네일 미용의 위생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아크릴 리퀴드 등은 디펜디쉬에 덜어 사용하고, 그렇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뚜껑을 덮어둔 후 빛이 투과하지 않는 서랍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버려야죠. 남는 건 버리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겠네요. 한 번 썼던 건 또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조금 하루만 지나도 바로 끈적끈적해져요. 두 번째 콩커터는 면도날은 일회용으로 사용한 후 폐기해야 한다. 당연하죠. 세 번째 수건은 자비소독한 후 일광에 건조하여 사용한 수건은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당연하죠. 네 번째 네일 재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네, 당연하죠. 유통기한,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냄새가 되게 독해져요. 그리고 균의 오염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폐기해야 되겠죠. 정답은 어디 갔죠? 1번이에요. 58번 둘째에서 다섯째 발가락을 벌리는 발의 근육. 네, 근육 또 나왔네요. 발을 요렇게 발등 쪽 요렇게 사이에 있는 요렇게 하는 근육이죠. 1번이에요. 발등 쪽 뼈 사이근. 네. 정답 1번. 59번 아크릴 스컬프처 작업 시 필요한 지식이 아닌 것. 아크릴 연장할 때 필요한 지식. 자, 첫 번째 모노머 반응에 대한 지식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모노머로 이렇게 해서 아크릴 파우더를 묻히면 보통 40초, 40초 뒤부터 경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2, 3번 정도가 지나면 완벽히 굳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아크릴 브러쉬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 필요하겠죠. 세 번째 접착제 사용에 대한 지식. 접착제는 안 쓰고요. 프라이머는 사용을 하는데 접착제는 사용하진 않죠. 3번은 필요 없어요. 네 번째 네일 구조에 관한 지식은 당연히 모든 시술을 할 때 필요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60번 젤 네일 폴리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일반 네일 폴리시보다 광택이 뛰어나다. 네. 두 번째 알료를 포함하고 있어 클리어 젤에 비해 경화 속도가 빠르다. 똑같아요. 클리어 젤 경화 속도가 더 느려요. 30초 아니죠. 60초를 하셔야 되는 게 클리어 젤인데 일반 폴리시 컬러 같은 경우에는 30초 큐어링으로도 경화가 됩니다. 세 번째, 일반 네일 폴리시에 비해 유지 기간이 오래 지속된다. 그쵸. 일반 폴리시에 비해서 오래 유지가 되죠. 네 번째, 젤 램프 기기에 경화하기 전 아트 수정이 용이하다. 네, 그렇죠.
큐어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죠. 그게 젤레인의 가장 큰 장점이죠. 오래가는 거랑.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도 60문제 수고하셨고요. 중간에 44번이 하나 없어서 어디 갔죠? 이거 타이핑한 사람이 잘못 친 것 같아요. 네, 제가 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뭐 지금까지 올려둔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또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험 꼭 잘 보고 오시고요. 시험 갔을 때 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신분증 꼭 챙겨가시고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고 꼭 36개 이상 맞추셔서 60점으로 꼭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받으면 좋죠. 하지만 58점 맞으면 또 가야 된다는 거 항상 네, 시험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 또 오셔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세요. 나 합격했어요. 자랑 또 하시고요. 시험 잘 보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